이번 주에 캐나다 엘버타주 카나나스키스의 로키산맥 휴양지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곳이고요. 세계적 휴양지인 밴프가 있는 곳입니다. 올해가 51번째 회담이라고 하네요. 이 회의는 무슨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최하는 나라에서 돌아가면서 여는 일종의 모임일 뿐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회동입니다. G7은 세계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집합체이지만 전 세계 부의 50%를 가지고 있고 총 생산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견 없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시작은 1973년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 나라 재무장관의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1973년에 있었던 석유파동하고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금본위제 철폐 결정으로 인한 재정적 여파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일본을 합류시키면서 G5가 되었고 1975년에 이태리를 참가시켜 G6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장관회의에서 정상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76년에는 캐나다를 합류시켜 G7이 된 것입니다. 1997년부터 러시아를 포함시켜 G8이 되었지만 2014년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침공하자 러시아를 제명해서 다시 G7으로 돌아왔습니다. 2020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를 포함시켜 G1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원국들이 동조하지 않아 한국이 멤버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국제 무대에 나서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국내 사태로 소홀했던 국제관계를 개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이 대통령이 이 회의에 초청을 받았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심통을 부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캐나다 국적을 가진 한 가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국제회의에 초청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신기합니다. 사실 한국은 G7에 초대받은 일이 많지 않습니다. 2021년 영국에서 열렸을 때하고 2023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을 때 초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관광 가는 것도 아닌데 초청을 받지 못한 채 국제 모임에 간다고 하는 얘기는 전후 사정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G7은 회의를 주최하는 나라에서 게스트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멤버 이외의 국가들을 참석시킵니다. 캐나다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 정상을 초청했고요.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프리카연합, 걸프협력이사회 같은 단체들도 초청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캐나다 한 언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을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G7 가입을 열망해 왔으며 한국의 경제 및 지역적 영향력이 G7 회원국인 일본과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오타와와 서울은 해양안보, 주요 광물자원, 환경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11월에는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캐나다 총리는 지난 20년간 모든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G7은 원래 경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던 1980년대부터 외교와 안보를 의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표된 공동성명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물질적 지원부터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29번이나 언급하면서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들의 행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2003년에 이 포럼에 초대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G7에 초대받는 국가들은 매년 다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도, 멕시코,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주요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는 그룹들이 초대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브릭스라는 신흥경제 그룹의 창립 회원국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국가들이 G7이 직면한 지정학적, 경제적 경쟁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1999년 러시아가 G7에 처음 게스트로 참석했을 당시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은 전 세계 GDP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5개 회원국의 경제 규모를 다 합쳐도 전 세계 GDP의 9%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G7은 전 세계 GDP의 63%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G7의 GDP 점유율이 44%이고 브릭스 5개국의 GDP 점유율은 2배 이상 증가하여 거의 25%에 달합니다. G7 국가들이 더 이상 이들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G7 플러스 5라는 형식으로 그런 나라들을 초대하여 함께 세계 질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한국도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예년과 조금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G7은 서방 민주주의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지만 이번에는 내부 불협 화음을 먼저 조율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모임이 역사상 가장 어렵고 중요한 G7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힘든 대화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